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사실 남편들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개방형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임용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인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모시고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엄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책을 맡으셨는데 가족정책실장 임용을 축하드리면서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임용된 지 딱 오늘이 일주일 지난 날입니다. 네. 1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부서에 이제 업무 보고 받고 뭐 여러분들 만나고 뭐 시정을 파악하느라고 일주일이 한 달 정도 지나간 것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시정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악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을 해봐야 될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함께 일하실 직원들만 좀 생소하시지 뭐 이 분야 자체는 오랫동안 그동안 뭐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서울시 여러 가족 정책들에 같이 이제 참여도 하시고 또 분석도 하시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분야 또 그리고 이제 시하고 협력해서 하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관심이 있는 그 연구의 분야가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연금제도라든지 실업정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다가 최근의 연구는 보육 서비스라든지 뭐 또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연구로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예컨대 공약에 대한 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 제언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분야가 이제 서울시의 복지, 여성, 가족 정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젠더 중심으로 젠더라고 하는 건 영문은 뭐 그렇죠. 성별에 따른 어떤 그런 복지의 차별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성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예컨대 보육 서비스라든지 또 뭐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젠더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이제 주임을 맡으셨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네, 여성가족정책실은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 담당관, 그리고 가족 담당관,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이렇게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개 과에서 각각 서울시의 여성정책, 특히 이제 여성정책은 다시 이제 성평등 정책하고 여성복지정책, 여성 일자리 정책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육은 이제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니까 모두 포괄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족 정책에는 예컨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정책, 또 뭐 무슨 그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 혹은 뭐 장애인 여성과 관련된 정책 같은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정책이 이제 가족 정책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하나의 과로 분리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이제 함께 묶어서 한 개 이제 그 정책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부서로 이제 과 단위로 각각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텐데요. 뭐 일일이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여성 사업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 좀 몇 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시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마 여성 안전과 관련된 사업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드려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지 또 급하게 밤길에 가는데 갑자기 좀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다 했을 때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편의점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 지킴이의 집이라든지 뭐 여성 안심 택배라든지 하는 것, 특히 이제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 가구나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택배함을 안전한 곳에 설치해두고 여성들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이 정책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행정 대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도 사실 저희가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데 상당히 열심히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을 저희 다양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그런 여러 서비스 기능, 뭐 교육 훈련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시행을 해왔고요. 또 육아휴직을 가는 여성들이 있으면 기업이 자기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 부족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체 인력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체 인력 지원센터에서 이제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일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또 일자리를 이제 기업에서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지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여성들이 이제 손작업으로 하는 그런 뭐 수공예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부 여성 창업 플라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입주 업체도 일부 모집을 했습니다. 네. 여성들이 이제 대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요. 뭐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밖에 뭐 일자리나 보육 여러 가지 그 남성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그 정보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무슨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SNS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시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어떤 네, 홍보물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꼼꼼 서울 여성 종합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책자가 제만하고요. 굉장히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 가족 정책 관련된 그 정보들을 집 근처에서 필요한 것들 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책을 사무실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스토리 인 서울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같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책을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정보를 찾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정보를 찾으시니까요. 모바일 서울시를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깔아두시면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동안 이제 종합 가이드북도 화면으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또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다 요즘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에서 정말 여성들을 위한 서울에 사는 여성들이 우대받는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그래서 뭐 어디 기업들이 뭐 스폰서를 하실 수 있으면 거기 들어가신 여성들이 뭐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뭐 보지 말라고 해도 막 하실 거예요. 남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정책들도 좀 또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가는 이거 잘 하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뭐 정보 제공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또 여성 정책을 위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꽤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 7,500개에서 600개 사이인데요. 750개가 아니라 7,500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의 시설들을 이제 좀 그 영역별로 다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 주말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는 못하고 이제 대표적인 시설 하나씩 다 이제 가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야지 되는데 이번 주 내내 해도 다 못 마칠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숫자로 해서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다들 놀라시는데요. 이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합해서 한 6,600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여성을 위한 서비스, 가족을 위한 서비스, 또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기구는 사실 대방동에 있는 서울 여성 플라자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뭐 성평등 결혼식도 하시고
다양한 그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또 거기 뭐 스포츠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뭐 수영하러도 오고 아이들 그 시간제 보육 시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혹은 여성발전센터 같은 곳을 참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처음에 일자리를 찾을 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워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입의 그런 입구를 찾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곳이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들끼리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하는 그런 가족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네. 운영을 하고요.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역점을 두고 또 저희 실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보육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확충을 위해서 정말 민선 5기 이후 그리고 6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들, 아이들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 상상나라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뭐 장난감을 이용하든지 뭐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있는데 아이 키우신 분들은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외에 외국인을 위한 뭐 글로벌 센터,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 혹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하고 뭐 법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기구도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장애 여성을 위한 서비스 센터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 그리고 예컨대 아이들 지역 아동 센터라든지 또 아동 복지 시설도 저희 실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도 저희 실에 같이 업무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신 길에 저희 프로그램도 자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상당 부분 저희가 그 담당자들이나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모셔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서울 상상나라도 뭐 겨울방학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신다고 해서 얼마 전에 들었고요. 네네. 또 대방동 말씀하신 여성 플라자,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를 저희도 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올해부터 새롭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맡으신 엄규숙 실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서울시 정책들을 함께 참여도 하시고 그동안은 이제 지켜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가끔씩 와서 잔소리하다가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 와서 이걸 시행하시고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서울시가 쭉 시행해오고 있는 여성 정책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우선은 보육 정책에서 굉장히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민선 5.5기라고 하죠. 재보선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민선 6기로 넘어오면서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생긴 이래에 확충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빨리 많이 늘려왔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뭐 300개씩, 올해는 300개를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리다 보면 좀 예컨대 뭐 더 멋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모님들의 그 바람 같은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동마다 그 구석구석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되도록 많이 지어서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안전과 관련된 정책, 정말 생활에 파고들어서 여성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서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어떤 어려움, 작은 안전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20대를 뭐 정리해고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시장에서 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일자리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계속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훈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러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는 진짜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 가지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칭찬이나 감사가 정책뿐만 아니라 뭐 생활에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제 불만들이 그렇죠. 나오는 예, 건데 그렇죠. 잘한 것은 칭찬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여성가족 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밖에서 보시면서 서울시 정책이 좀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그것은 이제 역으로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저출산도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네. 정도로 지금 서울시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를 결혼한 커플들이 안 낳기도 하지만 결혼까지 가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아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좀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그런 지자체 중에 하나이거든요. 1인 가구 여성을 위해서 특히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변화하는 어떤 가족의 어떤 모습에 맞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은 사실 이미 다 작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 아이디어를 짜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발굴해서 더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셔야 될 것 가운데 보육에 관한 문제하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조금만 압축을 하면요. 보육 관련해서는 이제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 그런 거는 앞에 하셨던 걸로 조금 가름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불미한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물론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양적인 것 말고 질적인 어떤 시스템 개선 이런 쪽에 관련된 분야 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CCTV도 전국 지자체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를 지원을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저희 이제 현장 점검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훨씬 더 강화하면서 또 교육도 병행하는 결국은 학대에 대한 그런 조치는 사후적인 것보다 예방적인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방적인 조치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또 아동 인권 선임교사를 지정하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아동 인권에 대해서 어린이집마다 그런 책임을 지는 분을 그런 분들을 거죠. 교육하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동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왜 아이를 어린이집 앞에서 들여보내고 엄마랑 아버지랑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아동 학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고요. 또 상담도 굉장히 강화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또 가정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군대에서도 이제 보면은 선임병이 후임병에 대해 뭐 얼차를 준다든지 뭐 안 보이는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교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교사들에 대한 초우도 병행돼야 되겠고 네. 그런 것들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예, 오늘 이제 쭉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이제 못 여쭙겠고요. 이제 또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중요한 변화나 또 행사가 있으면 또 초대를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의 2년 임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고 가세요. 예.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거를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시간을 짧게 주셔가지고 예. 얘기 못하고 갑니다. 사실 그 여성이 행복한, 여성이 활기차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혹은 여성이 당당한 그런 도시가 되면 도시 자체의 어떤 그런 뭐랄까 활력이 굉장히 대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고학년 여성도 많고 여성들이 뭐 일하고 싶다라든지 뭐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가족 내에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서울이 되면 네. 같이 더불어 사는 남성과 아이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다 행복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모두에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행복해야 다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맡으신 엄규숙 실장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시즌2 시간을 한번 또 마련할 테니까요. 오셔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시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